자, 변호사 시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걸 할 겁니다. 바로 물건이 태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이른바 물건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민법의 핵심 조문들을 완벽하게 정복해 볼 거예요. 시험장에서 쟁점을 딱 보고 바로 캐치할 수 있게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 초고효율로 압축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 물권법의 가장 기본 룰인 물권법 정주의에서 출발해서요. 부동산, 동산 물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물건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혼돈까지 하나의 큰 스토리로 쭉 연결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뭐니 해도 그라운드 룰이죠. 물권이라는 이 강력한 권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규칙을 바로 민법 제85조가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죠. 하지만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내 맘대로 만들지 마! 이 한마디예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채권법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권의 세계에서는 법이 정해준 종류 외에는 절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아주 엄격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죠.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법이 미리 차려놓은 메뉴판, 즉 법률이나 관습법에 있는 물건만 인정된다는 거. 왜냐? 거래의 안전과 명확성을 위해서죠. 이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거 여전히 유효한 물건 맞아! 라고 다시 한번 도장을 쾅 찍어줬어요. 185조에서 말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 판례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물권의 일생, 다음 단계로 가보죠. 바로 이전입니다.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소유권이 계약, 즉 법률행위로 넘어갈 때 도대체 언제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그 황금 같은 규칙을 민법 제186조가 알려줍니다. 여기서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등기. 계약서 쓰고 잔금 다 치렀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등기소 가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딱 맞춰야만 비로소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형식주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자, 이거 객관식에서 진짜 단골로 낚는 지문이죠.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여러분, 등기는요, 효력이 뿅 하고 생겨나는, 즉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한번 제대로 발생한 권리가 계속 살아있기 위한 존속 요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등기부를 불법으로 지워버렸다고 해도 내 소유권이 날아간다? 아니에요. 절대 안 날아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답안지에 쓸 필살기 문장입니다. 우리 민법은 860조에 따라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이 한 문장을 써주는 순간 채점자는 이 수험생은 기본 원리를 정확히 아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자, 이제 대원칙이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예외입니다. 등기가 원칙이긴 한데 민법 187조를 보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 소유권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들을 정해놨어요. 이 5가지는 그냥 주문처럼 외워야 합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리고 기타 법률 규정. 이 5가지 경우에는 등기부랑 상관없이 법률상으로 권리가 딱 변동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구별 포인트가 나옵니다.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아무 판결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바로 권리가 생겨버리는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건 이행 판결이죠. 이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와요. 하지만 이 땅은 이제부터 A와 B가 이렇게 나눈다 하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 차이 반드시 아셔야 해요. 자, 그럼 이게 실제 사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실전이죠. A가 경매로 건물을 샀어요. 그럼 법정 지상권도 따라오겠죠? 이때 A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건 경매라는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180조 등기 없이도 일단 취득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쉽죠? 그런데 그 다음에 A가 이 건물을 B한테 팔아요. 매매 계약으로요. 자, 여기서 문제. B도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안 되죠. 왜? B의 취득 원인은 매매, 즉 법률 행위잖아요.
그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몇 조가 적용될까요? 그렇죠. 바로 186조입니다. B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즉 취득 원인이 법률 규정인지 법률 행위인지를 따지는 게 이 문제의 완전 핵심입니다. 이 문장은 180조의 두 얼굴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일단 취득은 등기 없이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려면, 즉 처분하려면 먼저 내 이름으로 등기부터 하고 팔아야 한다는 거죠. 이 단서 조항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무거운 부동산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움직이는 재산,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는 핵심은 인도, 즉 건네주는 건데요. 우리 법은 현실에 맞춰서 아주 다양하게 4가지나 되는 인도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88조부터 190조에 걸쳐 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손으로 직접 주는 현실의 인도, 이미 빌려 쓰고 있을 때 말로만 이제 네 거 해 하는 간이 인도, 내가 팔았는데 내가 계속 쓰는 점유 개정, 그리고 창고에 맡겨놓은 물건을 찾을 권리를 넘겨주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 4가지를 왜 구별해야 하냐면요. 바로 선의 취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점유가 넘어간 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믿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유 개정은 어때요? 판 사람이 물건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소유자가 바뀐 걸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객관식 단골 지문이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드디어 물권 일생의 마지막 소멸 단계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같은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도 갖고 저당권 같은 작은 권리도 같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민법 191조 혼동이 알려줍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집에 저당권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권리, 즉 제한 물권이 더 큰 권리인 소유권에 그냥 흡수돼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혼동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딱 2가지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요. 바로 나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죠. 예를 들어 내가 2번 저당권자인데 그 집을 사버렸다고 해서 내 저당권이 사라지면 3번 저당권자가 순위가 올라가서 이득을 보겠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내 저당권은 살아남는 겁니다. 또는 내 저당권에 다른 사람이 질권을 설정해 둔 경우처럼 제3자의 권리가 걸려 있을 때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실제 판례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내가 대항력 있는 1순위 임차인이에요. 근데 그 뒤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집을 사버렸다고 해서 내 임차권이 없어져 버리면 뜬금없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1순위가 되어버리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당신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후순위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내 순위를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사례형 답안을 쓸 때 이 한 문장이면 그냥 끝납니다. 혼동의 법리를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이죠. 원칙은 191조 본문에 따라 소멸하지만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구조로 논리를 전개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건의 탄생부터 소멸까지 그야말로 대장정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고의 흐름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부동산이네? 동산이네? 먼저 구분하고 법률행위로 인한 거구나. 그럼 186조 등기. 상속이네? 그럼 187조 등기 없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해요. 마지막으로 혹시 혼동 같은 예외는 없나? 체크해주면 완벽하죠. 이 생각의 틀만 딱 잡고 있으면 어떤 복잡한 기록이 나와도 핵심 쟁점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